우리 해남안도친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나주 화순보다 세 보니까 8명이 우리가 더 많이 왔어요. 제가 지난 총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좋다. 그러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만약 나주 화순 시구민 여러분들이 신정은 위원장을 선택해주지 않았으면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경찰을 그렇게 장악할 수 있었겠는가? 선관위가 민감하게 발표를 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대단히 위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정훈이 눈깔 생긴 것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을 장악한 거예요. 선관위를 장악한 거예요. 우리 나주 화순 시민 여러분들은 믿고 신정훈이 가는 길에 박지원과 함께 도와주자 이 말씀을 하러 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정훈 위원장께서 5.18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즉 미래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 신정훈 위원장과 사실 우리 민주당 171명의 국회의원, 192명의 야당 국회의원 중요 이렇게 보고대회를 하는 것은 신정훈, 박지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얘기도 듣고 나누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파를 하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겁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에서 평가를 하듯 세계 경제대국 10위 그리고 군사대국 5위인 대한민국에서 미치광이 대통령이 21세기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모든 것이 파탄났다. 그렇지만은 그 비상계엄 발표를 보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국회로 용산으로 계엄군 촛불이를 제끼고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서 K-POP, K-CULTURE 이런 얘기 대신 한국의 민주주의를 K-민주주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서 1999년 중국의 장점인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최초 국빈 방문 초청을 해서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 장점인 주석이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면은 모든 국민은 은행에 가서 돈 찾고 금 사가지고 외국으로 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은 장롱 속에 숨겨둔 금부치를 나라에 바치느냐. 이런 국민이면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면 외국에서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율시장이 그때는 경제부처에 있었죠. 최단시일에 극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비상계획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세계적 찬사가 있는데 그 원동력이 저는 나주 화순 해남은 또 진도 우리 전라남도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윤 시장이랑 함께 일한 이현재 부총리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한 번씩 식사를 하면 3시간, 4시간 그분으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 서쪽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즉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니까 시장경제가 발전하니까 우리 호남, 부동산, 사채, 술집 이런 것들이 전부 태양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큰 부동산 건설회사나 금융투자회사 모든 것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게 이번에 한강 노벨 문학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 호남이 백제권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을 움직이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들의 70%, 80%가 우리 호남 사람입니다. 노벨상에 꽂힌 평화상을, 문학상을 우리 전남에서 배출한 것은 우리가 긍지를 가져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도당을 물리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리 호남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선출해준 신정훈이 바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뒤에 박지원과 함께 갈 것이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정훈 위원장을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무슨 난관이 있습니다. 문제없이 극복할 테니까 다시 힘을 합치자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그 미치광이 보세요. 어제도 무슨 낙가적으로 나와서 내가 2년 반간 국민만 보고 여정을 왔는데 절대 끝까지 싸우겠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가 언제 국민 봤냐? 김건희만 보고 살았지. 그러면서 재밌는 제가 들은 에피소드를 적었습니다. 오늘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박영선 전 장관 알죠? 박남회. 저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저도 무속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박영선 장관이에요. 오라버니 관사 풍수지리를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국정원장 공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겨레 줄리라고 김건희를 사진을 크게 내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낙연은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랬더니 얼굴에 칼을 댔습니다. 아니 나도 나이 드니까 팔자가 생기잖아. 우리 조카가 이성형외과 의사예요. 우리 집사람이 늘 여기 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했다고 했더니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줄리는 아니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공작상이기 때문에 귀티가 남아서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윤석열 총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교수죠. 교수는 이낙연이한테 눈 수술했다고 대통령 안 된다고 하면서 줄리 누군지 알죠? 줄리는 포클레이너 얼굴을 파가지고 했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귀티가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줄리하고 결혼한 후부터 잘 됐다. 그럼 윤석열 관상은 뭐냐? 라고 했더니 악어상이 돼요. 악어같이 의그적 긁고 악어는 싸움을 하면은 절대 안 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이 끝까지 하겠다. 그 관상 교수가 생각나서 악어처럼 끝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관상도 맞나봐요. 제가 왜 역술인들을 좋아하냐면 좋다 하니까 좋아해요. 저한테 잘 보이세요? 진짜 오늘 잘 보이는 사람이 언젠가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정신나간 대통령을 두었다는 게 우리는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나가자, 이래로 가자는 겁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국회에 길을 넣어주듯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함성을 지르자 하는 겁니다. 이미 국회 앞에 이부영 문국주 등 우리 신정은 의원은 제야 있을 때 잘 아시는 선배들이지만 그래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내일 틀림없이 탄핵이 되니까 이제 국회 앞에의 이 시민들이 헌재 앞으로 가 그리고 광화문으로 가서 헌재에 우리 국민의 민심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듯 해줘라. 그렇게 옮겨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데 또 국회의원 오래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칭찬받는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딱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정은 위원장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저녁 9시에 문상하고 10시 15분쯤 출발해서 국회로 들어오다가 제 차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미쳤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미쳤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내가 미쳤다고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국회로 도착하니까 이미 경찰들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법사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그 말은 잘 써요. 윤석열이 국회를 아주 깔봐요. 장관들도 와서 큰 소리 치고 한덕수 총리하고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기억하시죠? 네. 한덕수 총리를요 내가 출세시켜준 사람이에요.
OECD 대사로 나가 있으면서 저하고 잘하니까 연락이 와서 제가 청와대로 데려온 거예요. 내가 비서실장한테. 그리고 잠깐 시켰는데 한덕수 총리가 전주분입니다. 서울대 경기, 서울대 하버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해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하면서 전라도로 가면은 출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바꿔놓은 거예요.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되니까 내 고향이 전주요 하고 터미나웃 했어요. 나는 잘 알지만은 얼마나 공무원이 먹고 살라고 했겠냐 하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한덕수 총리,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헌재에서 반드시 인용이 돼야 되는데 제8자도 기구합니다. 비상계엄을 6번 경험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을 3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정치권에 있던 오랫동안 정치에 있었던 제일 선배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더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한 달에 그쳐졌습니다. 박근혜가 2달 조금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국민이 촛불의 강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을 해줍니다. 왜? 이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무현은 헌법재판소에서 반대가 하도 심하니까 헌재에서 기각시켰습니다. 박근혜는 계속 촛불이 타니까 인용됐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말씀했지만은 현재 국회에서 3명을 보내줘야 됩니다. 국회 추천 케이스. 그래서 그 3명 중 2명은 민주당이, 1명은 국민의힘이 하기로 해서 빨리 청문회를 해서 6명, 3명 보내주면은 9명이 심의하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약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농단이다 아니다 이런 심의가 있었지만은 이것은 아까 신정은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국회로 군인이 경찰이 왔기 때문에 내란이 되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수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나주화선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화를 탄핵시켜라 하는 열기를 헌재로 넣어주면은 인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헌재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2.3 내란 특검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아까 신정훈 위원장이 말씀하시잖아요. 경찰만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영장 청구를 보내면은 따라오면 되고요. 공수처로 하면은 시켜줘요. 그런데 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재빠르게 군 검찰들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은 군과 공수처와 합동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틀렸다. 과거 판례도 보면은 검찰이 내란으로 기소를 하면은 재판 진행 중에다가 불법 증거 수집이 되는 거예요. 수사 권한이 없는 경찰이 했다면, 그러니까 공소 기각을 시켜버리면은 윤석열은 무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경찰 밑으로 들어가라 하지만은 검찰이 들어갈 리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가, 군검찰단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속도 시키잖아요. 만약 공소기각 무죄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1, 2, 3 내란 특검을 빨리 구성해서, 특검에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경쟁적으로 하는 수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특검에서 재수사를 해서 영장도 기소도 공소도 유지하면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속에는 사형 무기징역이 나오고, 거기에 부안이동한 사람들도 10년, 20년 징역형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는 12.3 내란 특검법을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박찬대, 박성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지금 해남에서 올라오는데, 해남에서 말씀하는데 전화가 와 있어서 통화가 됐는데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건희를 백담사에 가서 한 2, 3년 있다 와라 했더니 불교계에서 있잖아.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이다. 못 받겠다. 그러면 그 영부인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불교계 스님들한테 얘기했더니 큰 집으로 보내라. 제가 경고를 했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만약 특검을 하지 않고 최상병 특검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언젠가는 큰 집으로 간다. 김건희는 그렇게 특검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왼수 한덕수 같이 일했잖아. 윤 시장. 이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하자 했을 때 저는 지도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 혹시 있으면 한덕수 관계는 쓰지 마세요. 쓰면은 내란 동조세요. 오케이. 한덕수 총리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전화를 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아까 해남에서 얘기하고 나주에서만, 화순에서만 얘기하니까 절대 퍼지면 안 돼요. 우리 당에서 아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지금 전화했기 때문에 박찬대, 박성준, 박지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물었어요. 한덕수 총리도 내란 피해자입니다. 감옥 가요. 검찰에서 이미 입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얘기한 거예요. 만약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도 없다 하면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늘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도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는 일에는 동조를 할 것이다. 제가 잘하니까 그렇게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대통령 아니에요? 그건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정은 위원장이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양곡관리법, 이런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이 입도 또 공갈 잘 치는 놈 아니에요? 그러면 너 죽어. 이제 탄핵됐으니까 내란 수배로 경찰에서 검찰에서 잡아가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 탄핵해버리겠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검찰 조사, 경찰 조사받는 게 쉽겠느냐? 실업자로 조사받는 게 쉽겠느냐? 잘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절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통과한 법을 윤석열이처럼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탄핵하자고 부르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양곡관리법 등 그러한 법을 절대 못하겠다 하면은 그 법을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좀 논의를 해보겠다 라고 이 대표한테 보고했더니 이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은 대표가 한 얘기고 지금 네가 잘못하면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신정은 위원장이 특히 농해수 위원장 가려고 한 것을, 농해수 위원장 가면 나주 화순 농민들이나 우리 전라남도 농민들은 좋겠지만 싸울 수가 없어. 거기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행안위원회에 가서 경찰과 선관위하고 싸워라. 그래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농업 문제를 하나도 모르는데 양곡관리법 등 그런 법안이 신정은 위원장이 만든 법안을 절대 저도 한덕수한테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꾸 협상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혹시 거부권이 행사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반드시 신정은 위원이 그러한 법을 발의하면 통과될 테니까 그걸 잘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탄탄생생. 탄핵은 탄핵이고 이 탄핵은 박근혜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다. 지금 권성동 원장. 이 사람은 박근혜 탄핵한 금메달 딴 사람이다. 내가 늘 가서 쏴버리면은 선배님 제발 그 말 좀 하지. 김무성이다. 형님 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하고 같이 박근혜를 탄핵했지만은 지금 박근혜가 보수층에서는 올라오니까 그걸 아주 숭배해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내가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이 검사가 됩니다.
탄핵은. 권성동이 잘해가지고 탄핵됐는데 권성동보다 5,000배는 더 잘하는 정청래. 아니, 영광 보궐선거에 제가 상임선대위원장 복성이가 했잖아요. 갔더니 경로당에 가니까 국회법 153조 이항을 아느냐. 나는 법사위원이지만 그걸 몰라요. 모른다 했더니 경고에서 퇴장시켜버리는 거야. 정청래가 얼마나 써먹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쉽게 말해서 탄핵의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탄핵은 탄핵대로 정청래한테 맡기고 국민들이 불타주면은 헌재에서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장 큰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우리 민주당이 풀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민생 행보를 하다가 이연병을 비상계엄돼가지고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식당하는 나주 화순 시군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심지어 삼성 같은 재벌들도 지금 현재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상계엄 딱 움츠려가지고 모든 행사 취소하고 모임 취소하고 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더블로 한 10개씩 더 만들어서 돈 좀 쓰고 다녀야 나주 경제도 살고 화순 경제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생 경제 문제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풀어가자. 그렇지 않으면은 농어민도 죽고 나주 공탕도 화순도 다 죽어. 재벌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은 민생대로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 행보를 계속해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이 살려가자. 그래서 저는 탄탄생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5번째로 이게 마지막 제 요구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김용현 합참의장, 방첩사령관, 윤석열 다 중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내 조카가 중앙고등학교에 나왔어요. 그 중앙고등학교 이사장이 이 비상계엄 사태라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거기는 아직도 교복을 입는답니다. 서울에 교복을 입지 마라. 그리고 중앙고등학생들이 우리 선배가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게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심지어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윤석열이 서울대학교 나온 이 모교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청와대, 죄송합니다. 천주교 사재단에서 특히 우리 광주대교구 옥시몬 대주교님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게 제목이에요. 윤석열이한테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나도 아주 개구장인데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천주교 사재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낼 권리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스님들, 원불교 교무님들도 다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영현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오니까 거기 원점 타격을 해라. 북한의 총질을 하라는 거지. 미사일 쏘라고 하니까 합참의장이 나 못합니다. 이러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합참의장이 나는 정의로운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쟁 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6.25 때는 아직까지 내려오는 게 한 달 걸렸지만은 지금은 내려오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일로 쏴버리면 다 죽어요. 보수파라고 그 미사일이 터지면 피해갑니까? 다 죽지? 북한에서 그걸 우리 군인이 안 한 거. 이게 얼마나 잘했어요. 또 우리 군인이 무인기를, 제가 이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는데 거기다 묻혔어. 한국어시라고 딱. 아마 김정은 이런 놈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보니까, 잡아놓고 보니까 한국어. 그런데 김정은이가 도발할 것 같더니 참더라고요. 자제를 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브래드 셔먼이라는 15선, 하원 15선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인데, 미국 국회의원인데, 미국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15선 했으면 30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 같으면 7선, 8선 한 거예요. 상원의원은 6년이고, 임기가. 그런데 브래드 셔먼이 제가 출연하고 있는 매불쇼에다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인터뷰를 하겠다 하니까 최욱이 미국 국회의원이 인터뷰하자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MBC 뉴스화이트 권순표, 저도 거기도 한 번씩 나갑니다만은 거기다 인터뷰를 하자. 근데 그분들이 하면서 하루 전날이에요. 한국군이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한국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미국 정보기관이 잘한다. 또 북한군으로 가장을 해서 한국에서 미군을 사살하는 등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 미국에서 한국 정부한테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미국에서 어떠한 경고망동도 윤석열한테 하지 마라. 비상계엄을 선포해놨으니까 이런 경고를 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공장, 제가 목요일날 아침 8시 10분에 매주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내 나오는 것도 선전을 해야 돼요. 김어준이 가서 발표를 했잖아요. 외국에서 제보를 줬는데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마치 5.18처럼 하려고, 심지어 미군을 사살해가지고 북한군이 한 것처럼 옷을 남겨놓고 하면은 미국이 반드시 평양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치광이 윤석열이 가지고 있으면은 최종 미사일 북한 공격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은 까만 가방 들고 가죠. 병원이. 그거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김정은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핵 버튼이나 미사일 버튼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방송에 나와서 김정은 절대 도발하지 마라. 만약 네가 도발하면은 미국이 너를 가만 안 둔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도발하는 것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돕는 길이다. 안 했어요. 또 미치광이 윤석열도 끝까지 잘한 것은 그 버튼은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로 가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지금 ICBM은 늘 실패를 하다가 푸틴이 가르쳐줘가지고 성공해버렸잖아요. 거기다 미사일 탄두를, 핵 탄두를 실어야 되는데 적고 가벼워져. 소형 경량화가 돼야 하는데 아직 북한이 그 실험은 못했어요. 이번에 소위 풍계리 3번 갱도라고 하는 것은 소형 경량화 시험장이에요. 그걸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트럼프가 내가 되면은 김정은이하고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야구를 보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만나본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한테 귀샤댕이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풀지는 않지만은 꼭 풀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알렉스 윙이라는 백악관 NSC 안보실 수석 부보좌관을 알렉스 윙이라고 북한 접촉하는 사람을 했고 오늘 또 특별대표를 임명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은 우리 남북관계도 윤석열이가 없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싸움 잘하는 야무진 똑똑한 신정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기 때문에 행안위원회에서 경찰과 끽소리 못하게 장악했고 선관위도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한 공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은과 함께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되도록 함께 싸우고 뭉치고 그래서 이기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입니다. 지금 현재 제 예상대로 보면은 2월달 말 3월 초에는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돼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으면은 저는 벚꽃 선거는 하지 못하고 장미 선거가 5월달이나 6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할 건데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이 누가 대통령 된 것처럼 까불면 국민이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신정은부터 박지원부터 이재명부터 겸손하게 탄핵을 성공시키고 특검을 해서 처벌을 해서 다시는 비상계엄이 안 나도록 하고 김건희 감옥 보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생은 민생대로 잘하겠다는 것 약속드리면서 우리가 겸손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